아파트가 당첨되고도 입주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10명 중에 4명이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 입주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바람들이 점점 더 부는 거죠. 아파트 입주 경기가 더 악화가 되면 점점 신규 분양하는 물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꺼지게 되고 결국에는 분양가도 내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꼬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집을 분양받기만 하면 몇 억씩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도 흥분했죠. 제가 이제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2015년이었나? 15년 말쯤부터 해서 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 이제 후배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마곡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 시세 거래가 1억이에요. 2억이에요. 이러면서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고 엄청 열기를 띄웠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볼 때 항상 나름의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사전 신호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저러한 지금 현재 분양받고 난 이후에 입주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당장 일어날 일들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경우는 없고 아주 전조현상이나 아주 신호들이 이제 점점 더 하나씩 둘씩 이제 일어나더라는 거죠. 프랙티컬이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부분하고 전체의 모양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 같은데요.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들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게 10명 중에 4명이다. 40%다. 이 수치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집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불과 1,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됐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벼락을 받았다 어쨌다 이랬는데 좀 상황들이 좀 아니죠. 별로이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8월달에 거래 건수가 서울 기준 0건이랍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지난 2022년,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전국에 전국이 어수선했죠. 전 세계가 어수선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적자 재정이 많이 늘어났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거품이 엄청났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고 전월세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조사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이야기들도 분위기들도 점점 더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동안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너무 많은 이들이 금융권에 대출로 인생이 저당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30년 40년 장기 대출로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몇 억이 올랐다 이렇게 좋아하지만 냉정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팔아서 자기 손에 쥐어야 그 돈이 번 돈인 거지. 시세대로 계산해서 얼마를 벌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건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라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집은 금세 사고 팔 수 있는 제약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또 그 집을 오래오래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면 그 빚이 그 사람들의 삶을 언제든지 압박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지금 언론들도 서서히 과거의 기조하고 다르게 한 발 비켜서 있습니다. 좀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니네들이 좀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많이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 유튜버들 아니면 뭐 교수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마냥 믿고 움직이는 건 좋지 못하겠다.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자기 두 발로 내딛고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얘기를 경청한 다음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가 45%, 세입자가 미확보 28%, 잔금 대출 미확보 21%.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입주 못한다는 얘기죠. 뭐 세입자가 안 들어왔어요. 잔금을 못 가졌어요. 결국에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이제 잔금 치르려고 했는데 안 된 거고. 이 말인 거죠. 결국에는. 뭐 앞으로 입주율이 더 낮아질 거랍니다. 금리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뭐 전국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21% 하락한 47.7%랍니다. 수도권이 66에서 51%로 하락했고 광역시는 64%에서 43%, 기타 지역도 75에서 49%로 많이 내려갔답니다. 뭐 인천의 아파트 입주 전망도 54에서 39%, 뭐 대전도 반토막, 강원도 반토막, 충북도 반토막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더 빨리 위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좀 냉정한 시각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가 절대로 사고 팔고 뭐 거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한 사실들을 좀 인정하고 인지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셋째 다째 팍팍 사가지고 차익 보고 돈을 쉽게 버는 일은 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